오늘은 SNS 채널 각 맞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유튜브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구글 계정을 만들고 처음 시작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육아 관련된 채널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이름이나 뭐 상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채널 이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수아라는 아이 엄마다. 그러면 수아TV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수아TV 그러면 수아가 노는 TV라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육아템에 대한 정보 설명과 정보 제공이다. 그러면서 그 육아템을 판매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이름부터 나는 육아템의 정보를 정말 많이 줄 거야. 육아 실전템이라던가 수아맘의 맘툴TV, 수아맘의 육아 꿀템 이런 식으로 명칭 속에 채널명 속에 내가 뭘 하는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만든 채널이 아이펀랩이에요. 아이펀랩.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실험실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네이밍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아이폰랩, 아이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미는 담았지만 생각보다 전달력이 약했다. 저는 제 채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저도 새로운 채널을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잘 나가는 유튜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타겟이 분명해요. 내가 누구에게 정보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웃음을 줄 것인가, 이 목표 타겟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시고 육아에 대한 공감을 끌어낼 생각이시라면 육아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나는 아이랑 놀러 갈 만한 곳이 좋아요. 아이랑 나는 교육적으로 할 거예요. 이런 타겟은 육아맘이더라도 육아맘도 저희가 찾는 것만 찾진 않잖아요. 타겟이 육아맘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는 아기를 키우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께 맞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자, 타겟이 분명히 정해졌다. 그 다음에는 초반 3초, 5초 내에 승부를 봐야 합니다. 초반에 눈길을 확 끌지 않으면 이미 스크롤은 넘어가 있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던 그때 사용자가 검색해서 들어온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유튜브를 볼 때 첫 화면이 되는 거죠. 혹은 저희가 유튜브 화면에서 처음 보여지는 그 화면이 썸네일인데요. 이 썸네일에는 그림이 들어가고,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이틀,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인 유튜버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유튜버는 이 썸네일을 연구하는 데만 해도 온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지금 몇 천만 유튜버가 되었죠. 내가 궁금하게 후킹도 해야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도 그 사진 이미지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말투와 편집에 캐릭터를 담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열정이 짱 많은 열정짱. 그래서 열짱입니다. 이건 저의 캐릭터를 담은 거예요. 저는 뭐든지 시작할 때 좀 열정이 넘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또한도 나이를 먹으니까 열정이 많이 가라앉았고 젊었을 때는 훨씬 더 열정이 많았죠. 아마 그랬으면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다 잡고 있을 거예요. 본인만의 어투, 말투와 높낮이, 목소리 톤 이게 다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연예인분들. 상황극 같은 거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여보세요. 정보 받고 왔습니다. 저희는 무슨 정보회사.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 역할에, 물론 저는 서툴죠. 그 역할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캐릭터입니다. 저는 지금 열장은 강사만 하지 않고 온갖 SNS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있고요.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인스타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캐릭터예요. 저라는 사람이 어떤가 그 역할이 캐릭터고 이 모든 것의 분위기를 잡아서 나를 알리는 게 브랜딩이에요. 자, 5번째. 하나의 주제 아래 다양한 재생 목록을 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 때 여러분께 나의 DNA 체크하는 거 말씀드렸죠. 체크해 보셨나요? 지금 저는 SNS 강의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제에 매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로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번 듣다가 질리실 거예요. 그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뭐 상황극이라던가 혹은 Q&A, 저한테 질문하세요. 라던가 이런 뭔가 전환이 되는 영상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아. 강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노하우 끝까지 한번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연기력도 여보세요. 안 되는 연기력도 막 끌어서 여러분을 몰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다음번엔 질문 들어갈 거예요. 질문 받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다양하게 Q&A라던가 체크리스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차차 늘려가시면 돼요. 아까 육아 꿀템 말씀드렸죠. 육아 꿀템이다. 나의 주제가 육아 꿀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육아템 리뷰만 나오면 이거는 좀 나는 이 사람을 육아템이 마음에 들어서 구독을 쭉 하려고 했는데 늘 좀 지루하다. 그러면 정보만 살짝 얻고 나가는 거예요. 저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한국인들은 구독이 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재미, 조금 더 다른 정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5번째예요.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이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육아 꿀템 TV를 만든다 하면 육아 꿀템 TV로 검색을 해보세요. 자, 채널명은 일단 육아 꿀템 TV는 없어요. 꼬물이네. 꼬물이네는 이름에서부터 아기에 대한 얘기겠구나 느껴지시죠? 가전주부, 가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채널명에서부터 이건 어떤 얘기를 담겠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시죠? 육아 꿀템 TV는 없어요. 발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육아 꿀템 TV. 발음도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육아 관련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채널에 대해 경쟁자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오죠? 이렇게 좀 잘 나가는 분들께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육아용품보다는 브이로그 위주네요. 육아용품이 하나가 브이로그를 찍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재생 목록.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를 찍다가 한 번씩 아이템을 추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가 육아용품 채널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있는데 육아용품 추천으로 검색해서 여기 상단에 나오는 분들 채널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시고 검색 필터를 여세요. 업로드 날짜가 최소 이번 달. 그러면 이 목록이 좀 바뀌어요. 요분은 그대로 있으시죠. 5일 전이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검색해 보시면 정확도 순이 있고 최신 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위에 나오니까 정확도 순이다 해서 정확도 순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나는 최신 정보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최신 정보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필터로 해서 이번 주라던가 한 달 하면 나오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최신 정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나의 경쟁 채널을 제가 만약에 하나 골랐다. 그 경쟁 채널을 보실 때 그 경쟁 채널이 옛날에 올렸던가 올해가 아니라 2년 전, 3년 전에 계속 올렸던 분이면 제가 경쟁 상대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가장 최신의 정보만 경쟁 상대로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 달, 한 달 내에 나와 타이틀이 겹치는 채널의 특징과 내가 목표로 하는 채널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채널의 특징을 비교해서 저는 그걸 분석해서 가는 겁니다. 잘 나가는 채널과 저의 채널은 달라야 합니다. 삼성, LG 광고랑 중소기업의 광고랑 이제 갓 시작하는 스타트업의 광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일수록 사회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담아내야 되는 것처럼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채널들은 나아가야 할 길이, 방향이, 목표가 저희랑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큰 채널만 본받을 게 아니라 큰 채널에 가져가는 목표의 흐름은 내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장기적인 목표라 생각을 하시고 저랑 가장 비슷하지만 저의 작은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막 시작하는데 몇천 명짜리 유튜버를 따라할 순 없어요. 그럼 누굴 따라 하느냐? 1000명, 300명, 혹은 100명. 제가 이제 막 시작한다면 그 중에 잘 나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랑 채널이나 검색하는 키워드들이 비슷한 채널 찾아서 그들이 어떤 걸 올리고 최근에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500명이라고 해서 저의 경쟁 상대로 삼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언제 만들었고 언제 업로드를 했고 이 텀에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 채널을 나의 경쟁 상대로 삼아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제 좀 감은 오셨나요? 그럼 다음 채널로 한번 가보시죠.